예, 허영강 38문화 TV, 2026년 7월 3일 제12회 임진강 대홍수. 오늘은 총정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11회 동안 임진강 홍수에 대해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범으로 방송으로서 이거를 총정리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38도 선이고 이 빨간 점선이 이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과 38선이 만나는 자리가 딱 여기 고랑포역입니다. 이 지역에 경순왕릉이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경순왕릉이 여기 있는 것도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고려왕조, 조선왕조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 철원에서 궁예가 태봉국을 건설했고, 또 김유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곧 당나라를 물리치고 승전한 자리도 바로 여기 매초성 연천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지역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례 없던 수해를 겪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강이 퇴적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지난 역사를 토대로 이 퇴적된 걸 없애서 우리 물 빠짐을 좋게 해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수해 없이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자, 이런 것이 제 뜻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은 이 38도선 지역이잖아요. 여기 우리 임진강 문화권이 있어요. 여긴 낙동강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는 크게 두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영남학파하고 임진강 학파, 기호학파라고 그러죠. 이런 큰 학파의 두 줄기가 있는데, 이만큼 이 두 줄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여기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이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의 그 지도 아래 움직이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인체를 보십시다. 일본하고 중국은 이 사람의 그 신체로 비유를 하자면 양쪽 허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도인 대한민국은 바로 이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론 여기 중국하고 일본 이 허벅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반도, 이 생식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상과 철학,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난 역사도, 우리 지난 수천 년 지난 역사도 제가 이제 앞으로도 밝혀나가겠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던 것은 우리 한민족이었어요. 그러한 시대가 또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강대해도 이 반도국가, 여기에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 영남학파하고 이 기호학파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개의 학파가 힘이 합해져서 이 큰 힘이 여기서 발현이 되는 그런 날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강 이 침수 방지 사업을 하자는 이유도 바로 우리 역사적인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둥근 원 안에, 여기가 지난 세월 홍수가 났을 적마다 이 과거 울충년 대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물 잠긴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물이 안 잠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강 하폭이 넓고 물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이 그냥 순간 통수 당면이 커요.
그러니까 물이 안 잠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메꿔줘서 물이 빠져나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범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란선 고있는 것보다 실제 수해 지역은 이거보다 더 넓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수치로다가 이걸 계산한 건데 실제 침수 피해 지역으로 하자면 이거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침수 방지 사업은 필생의 사업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랑포 나루 상류 이쪽 지역에 수해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분명히 이 퇴적층을 제거해서 물길을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이걸 허가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안 해도 좋아요. 정부에서라도 빨리 해라 이거예요.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던 거지. 정부가 이걸 해서 빨리 작업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침수 방지를 하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침수 방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물길을 터주잖아요. 여기에 침수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물 찬 것도 다 여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러한 이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13회에 이런 범람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이쪽 이렇게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어요. 또 96, 97, 98, 99 이 3개년 동안 또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또 여기 이쪽도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이렇게 수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96년도가 지금으로 보면 30년 됐거든요. 그러면 30년 주기로 대홍수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제 대홍수가 또 질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거 96년도부터 벌써 30년이 돼서 이제는 진짜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소 잃고 외양간 치지 말고 빨리 외양간부터 고쳐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 얘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쳐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엄청난 재정 손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침수 방지 사업을 제때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침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게 정부에서 수해 이후에 그 급조한 이 제방입니다, 이게. 그러면 물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물이 찼었는데 여기까지 물이 찼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집들 보이죠? 하얀 것들. 이 집들이 싹 잠겨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기도록 물이 찼는데 이걸 길을 이 홍수위보다 한참 낮게 이렇게 길을 맹길어 놓고 홍수 방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선전하면 어떠다는 얘기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보세요. 동네가 보이냐고요. 제가 이 찍은 사진에도 그 홍수 사진에도 안 보이잖아요, 집들이 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비참한 이러한 홍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집들이 멍청 잠겨서 동네가 사라지는 이런 비참한 환경을 이제 앞으로 맹길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신 차려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에, 간절히 요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랑포 나루인데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초소가 있었어요. 군 초소가 있었는데 이 수위 때 이 절벽을 넘어서 여기까지 물이 잠기니까 이 군인 초소가 잠겼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계획한 홍수위는 여기 18m예요. 여기 18m를 최고 홍수위로 잡아놨어요. 근데 최고 홍수위는 24m가 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왜 최고 홍수위가 여기 18m인데 그러면 18m 이상 비가 오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8m가 아니고 24m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잠겼거든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세요. 여기 중간까지가 과거에 이게 강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 메꿔져서 지금 뭐 1m에서 3m까지밖에 그 수심이 안 깊은데 이때 당시에 그 을청년 대홍수 당시에 이 강 깊이가 18m 있었어요. 이걸 18m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그 저기 18m라고는 안 했고 그 명주실 한 타래가 들어갔다. 그리고 바닥은 검은 안반으로 쫙 깔려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 그 하류까지 검은 안반이 쫙 깔려 있어요. 이런 절벽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옛날에 그 화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제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18m 아래에 들어가면 여기 까만 안반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거대로 복원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강이었었어요. 이거 지금도 여기는 지적도에 여기는 촌으로 나옵니다. 여기 하천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을충년 대홍수 나고 나서 그 1930년 전후에서 일본에서 이거 토지 경계를 맹길었거든요. 그때 토지 조사했을 때 여기는 전부 다 강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엔 여기서부터 이게 다 강이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넓었던 게 지금 요렇게 되니까 범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면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건지 총무가 잘못한 건지 한번 내기를 하든지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얘기한 거에 만 하나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나는 옛날 할아버지들 말씀을 들었고 또 그거대로 지질 탐사라든지 잠수라든지 이 지역 일대를 측량했다든지 이 서류를 여기 다 떼가지고 이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책임지고 빨리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강이 이 제방 밑에서 절벽 밑에서 강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3, 4m씩 범람을 넘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과거에는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23m, 24m까지 홍수가 올라갔는데 요 바로 밑에 여기 금파리 취수장은 홍수위가 18m예요. 그러니까 거기 18m는 여기 18m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얕은데 왜 여기는 이렇게 높냐? 이해가 맥혔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37번 국도 얘기했죠. 이거는 농로고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고 여기가 37번 국도예요. 이 37번 국도가 이렇게 잠긴 거예요. 잠겨서 이렇게 여기 차 지나가는 거, 이 차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물이 잠긴 거예요. 그때 이 지역에 산소 있었잖아요. 산에 산소가 봉분이 이 산도 물을 머금으니까 산소 봉분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 그 큰 바위 같은 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큰 나무나 이런 건 이 그 산소 봉분 같은 건 그냥 봉분이 그냥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밑에 그 유골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봉분은 그냥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당 3리인데 이 벌판이 넓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고랑포 나루고 고랑포 나루 여기가 3m가 높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범람을 하니까 여기 집이 여기 좀 그 물이 좀 덜 잠기게 되는데 여기 위에 두세 집 빼놓고선 이거 다 잠겼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 전체가 다 이 산으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맹깁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치수 사업을 해야지. 왜 농민들이 그 이 물 잠겨서 그 재산적인 피해 이렇게 물이 잠기니까 이거 논 다 버리죠. 인삼 버리죠. 이렇게 농사를 왜 폐농을 하게 맹기냐고요. 그리고 그 몇 년 사이에 몇 번씩 집 다시 고치게 맹길고 새로 짓게 맹길고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부는 주민이 수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맹기로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그 임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일을 올바로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그 하류, 여기 문산읍인데 이 문산읍도 이렇게 큰 빌딩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잠기잖아요. 시장이고 뭐고 싹 잠겼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임진강 하구 거길 틀어막아서 여긴 또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문산읍도 옛날에 이렇게 물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 외종시대 때 이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물이 잠긴 일이 없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요 위에 그림을 보면 요 북한 도간포죠. 여기가 통일전망대 아래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2km예요. 근데 여기는 460m밖에 안 돼요. 이게 원래 하폭이 좁았냐? 그게 아니라 원래 하폭은 여기까지가 하폭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외종시대 때 요거 중간까지 이걸 조금 넓혀놨었어요. 그렇다고 제방을 지금보다 이렇게 지금만 이렇게 높게 만든 것도 아니었었어요. 웬만큼 비 오면 그냥 논이 잠기게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제방을 넓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천에 물길을 다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이게 460m밖에 물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 내려오는 게 유속이 떨어지고 그 물량이 내려갈 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못 보내니까 이 지역에 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이제 여기 이게 퇴적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해가 난 건데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폭을 줄여놔서 이제 수해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임진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한강이 내려와서 이제 이 한강 하류로 빠져서 서해안으로 빠지는 건데 여기가 한강 쪽엔 퇴적이 덜 됐어요. 근데 여긴 퇴적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하폭을 줄여놓는 바람에 물 유속이 떨어지니까 유속이 떨어지면 어떤 경우가 생기죠? 이 홍수가 나면
이 물에 모래하고 멍게 같은 것이 같이 쓸려 내려와요. 근데 유속이 떨어지면 그, 그 홍수에 실려왔던 모래나 그 멍게 흙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그 땅에다 내려놔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퇴적이 된 거예요. 여기, 요 위에까지 이게 다 퇴적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임진강 하구고 이게 강화도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강이 그 흘러나오는데 그러면 이쪽 한강 쪽에는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말랐죠? 이거 퇴적이 됐죠? 이게 바로 위에를 강폭을 좁혀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강의 물이 그 멈춤이 없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물길을 좁혀놓으니까 유속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실려왔던 모래라든가 멍게흙 같은 것들이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인 게 이렇게 퇴적이 된 거예요. 이거를 빨리 없애주지 않으면 문산 홍수 제방 아무리 싸도 안 돼요. 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피해를 막으려 그러면 하구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렇게 그 하구가 막힌 것을 그 일부러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강을 좁힌 거 아니에요. 그걸 넓혀야 된다니까요. 그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도 이걸 각성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는 그 여러분들 모양 그 뭐 그 건설 하천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 자연의 법칙을 배웠어요. 그 주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연의 섭리를 배웠거든요. 이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입조퇴사의 법칙이 깨졌다. 물이 그 밀물이 밀고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는 그 거기에 쌓여 있는 모래와 흙을 다시 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못 끌고 나가고 이렇게 쌓이게 만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조 퇴사의 법칙이 깨졌다고 이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수자원 박사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물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수자원 박사들한테 배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과 하구가 매립해서 발생되는 이 문제점들을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지금 이런 이렇게 물길을 막아놓는 바람에 그 다음에 발생된 사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 아래를 막았잖아요. 여기 저 물길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데 여기를 막은 거예요. 여기를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 바로 그 위에 당동리 여기 당동 IC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데가 여기인데 이 옛날에 군함 다니던 자리예요. 옛날에 거북선 맹기러 가지고 태종 이방원 시절에 이 거북선 다니고 군함이 일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지금 군함은커녕 여기 저 자동차 타고 달려야 되잖아요. 여기 이 섬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저6.25 전에 이거 없던 거예요.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아래부터 먼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물길을 터줘야 되고 물이 흘러야 그 문산에 다시는 안 돼요. 침수가. 이 물길을 안 터주고 그냥 이것만 그 지금 제방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비와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11회에 걸쳐서 임진강 구역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임진강 얘기를 제가 이제 한동안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안 하면 이 방송을 또 할 날이 올 겁니다. 이러한 방송들이 앞으로 그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부에서는 그냥 그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 일이 있으니까 각성하시고 이거를
그 우리 주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반영해서 이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38문명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